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창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업종이 뜨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나 트렌드가 어떤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제가 오랫동안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유형의 분들이 훨씬 더 사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전략,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전략은 바로 트렌드를 흡수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의 외식업 시장, 외식업 창업 경영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그런 트렌드, 키워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코쿠닝과 배달 시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외식업 하면서 배달에 대한 대응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정말 자살골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매출을 올리든지, 아니면 배달에 대응하는 철저한 전략을 짜서 오프라인에서 성공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배달 시장은 2013년에 3,347억 원 인데 5년 만에 무려 20조 원대 시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배달 시장은 한국이 전 세계 5위라고 하고 굉장히 강하지만 사실은 글로벌한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옛날에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배달은 이제 끝. 네. 지금은 마카롱 4개도 배달을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마카롱 4개가 아티잔 마카롱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10,000원이 넘습니다. 그런 걸 배달시켜서 젊은 친구들이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배달 시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사업하고 있는 업종이 오프라인에 굉장히 강한 그런 분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배달에 대응하는 전략을 짤 수 있을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매장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음식 메뉴의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달을 응용하거나 배달을 활용하거나 또는 배달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략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공유 주방입니다. 지금도 공유 주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공유 주방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우리가 이제 배달을 많이 하는 건데요. 배달하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첫 번째 위생입니다. 그런데 공유 주방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위생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가 있고 소비자들의 불안을 좀 지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주방에서 그런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기 때문이죠. 두 번째 공유 주방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투자비 전략입니다. 공유 주방에 기본적인 시설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 주방에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배달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느냐. 뭐 여기에는 단순히 댓글만 다는 그런 노하우가 아니라 뭐 댓글 달기에서부터 뭐 깃발을 몇 개 꽂을 것인가, 거기에 맞는 어떤 비주얼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가격 책정, 메뉴 구성,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이제 배달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 두 번째는 맛에 대한 노하우예요. 이 사실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마케팅 잘해서 배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만큼 또 맛에 대해서 더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민감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말 먹어보고 와 하고 맛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단골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유 주방이 들었으면 한 지역에 뭐 점포가 외식업이 한 20개 정도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동종 업종의 그 음식점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에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진짜 소자본으로 내가 아까 말했던 그런 배달 노하우와 배달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와 음식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 이 배달 그 공유 주방을 꼭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겠고, 또 만일에 내가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동네에 이런 공유 주방이 들었었을 때, 그리고 동일한 업종으로 경쟁이 될 때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외식 창업 시장 의 트렌드는 아티잔 푸드입니다. 여러분, 아티잔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약간 예술적인, 이런 형태. 그럼 우리가 그냥 먹는 음식 그냥 먹으면 되지. 뭔 음식이라는 게 예술까지 승화시키냐? 뭐 너무 진짜,
과장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티잔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HMR도 발달돼 있고 또 편의점에도 먹는 걸 많이 팔고 있고 쉽게 배달도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오프라인에 나가서 한번 음식을 먹을 때는 정말 아티잔, 예술에 가까운 그런 음식들을 먹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아티잔 음식의 트렌드의 중요한 또 연결고리는 인스타그래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은 일단 먹을 때 사진 들이대야 됩니다.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스타그래머블한 그런 메뉴들을 선택하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아티잔 푸드는 일단 맛도 맛이지만 사실은 인스타그래머블한 그런 어떤 비주얼이 나오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특별히 더 인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8,000원짜리 음식 시켜서 먹고 후식으로 13,000원짜리 마카롱이라든지 디저트를 시켜 먹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 14,000원짜리 13,000원에 딱 4개 배달돼요. 4개. 4개 배달되는데 그게 뭐냐? 아티잔 마카롱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도 파리바게뜨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티잔 베이커리입니다. 이게 아티잔 베이커리는 파리바게뜨보다 가격이 뭐 적게는 한 40%에서 50%까지도 가격이 더 비싸지만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한번 일단 맛보면 못 바꿔요. 하나를 먹어도 정말 제대로 먹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 아티잔 푸드 여러분 반드시 이제 고려하셔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음식을 아티잔처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아티잔이 안 되면 아티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이냐 딱 하나를 하더라도 아티잔으로 배달 시장에서 혹은 오프라인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고민해서 창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닉 스낵샵입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죽었지만 사실 여러분 뭐 핫도그 하나 그죠? 명랑 핫도그 같은 것들 또는 뭐 홍루이첸 같은 뭐 완제품 샌드위치이긴 하지만 이게 가격이 저렴하고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분야에 유행업종이 반짝 유행업종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도 틀림없고요. 또 커피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이템 카페라고 합니다. 커피에다가 뭐 아이템 플러스 하나 해가지고 그 손쉽게 운영하는 뭐 이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에그드랍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에그드랍은 아이템 카페라고 하기에는 메뉴군이 훨씬 더 토스트에 이제 지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무거운 업종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벼운 분식, 가벼운 선액에 그런 속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삭 토스트도 사실 이 분야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 토스트가 한때 유행할 때 정말 많은 토스트 브랜드가 있었는데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삭 토스트는 건재함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벼운 스낵, 가벼운 식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편의점이나 또 파리바게뜨에 가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파리바게뜨 딱 들어가면요. 제일 앞에 깔리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파리바게뜨에서 보던 그런 어떤 빵이 아닙니다. 식사가 가능한 그런 가벼운 스낵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티잔 푸드가 가격이 비싸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아티잔 푸드에 뭐 한 달에 몇 번 가기 위해서는 나머지 그 음식들은 뭐 살도 찌는데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즐기자. 또 워낙 또 일상생활은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가벼운 스낵 시장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분야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신다면 또 히트 업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비브리지입니다. 비브리지. 제가 요즘도 뭐 커피 시장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작년에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 거의 한 450개 정도 오픈을 했고 뭐 이디야 같은 경우에도 몇백 개의 점포를 새로 개점했고 커피베이도 뭐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사상 최고의 그런 점포를 개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2군데서 연락을 받았어요. 커피 전문점 아들이 하려고 하는데 딸이 하려고 하는데 입지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 뭐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음료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갑니다, 여러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지금 뭐 앞에도 커피, 뒤에도 커피, 동쪽에도 커피, 뭐 동서쪽에도 커피, 동남쪽에도 커피, 뭐 이런 정도로 커피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음료 시장이 붐이냐, 인기를 얻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음료 시장은요, 오프라인에 정말 강해요. 물론 지금은 커피도 배달만, 공장처럼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커피 배달도 많이 시켜 먹어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료는 정말 오프라인의 최강자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음료가 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돈가스 여러분 아무리 맛있어도 매일 가서 먹을 수 있나요? 칼국수 아무리 맛있어도 매일 가서 먹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음료는 이 맛하고 상관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갈 수도 있고요. 일주일 내내 매일 들르는 곳이 바로 이 카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사무실에서 먹는 커피도 맛있고요. 요즘은 뭐 또 좋은 커피 기계들 사무실에도 많이 갖다 놨잖아요. 하지만 정말 그 우리 인스타그램을 한 그런 커피 메뉴들은 사무실에서는 못 만들잖아요. 집에서는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커피 전쟁은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이 커피 전쟁의 핵심은 메뉴 전쟁입니다. 어떤 음료를, 그죠? 어떤 음료를 개발해서 인스타그램업을 하면서 정말 밥보다 맛있는 그런 음료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큰 이제 전쟁의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음료가 재밌는 것은 가격이 커피 아메리카노는 저렴하지만 나머지 음료들은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4,000원, 5,000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 구조는 상당히 좋고 소비 회전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도 이렇게 죽기 살기로 커피점을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여전히 이렇게 창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많은 업소들이 물론 많이 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문 닫는 것은 커피만 많이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편의점도 엄청 문 많이 닫아요. 이렇게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제가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뒤에 숨어 있는 특징들 때문에 창업자들도 이제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거를 좀 자기가 캐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눈뜬 장님이 아닌데 오다 가다 커피숍들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깔끔하고 예쁘다는 업종으로만 시장에 들어간다면 프로들한테 못 당하니까 주의해서 창업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제 메뉴 전략 같은 거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는 부티크 음식점입니다. 이 부티크 음식점은 아티잔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이웃 사촌 정도 되는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티자는 약간 극상의 럭셔리하고 관련이 있고요. 부티크는 메스티지, 약간 좀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은 상류층은 안 되는데 상류층 될까 말까 한 그런 어떤 중산층 음식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떨 때는 뭐 1,000원, 2,000원 하는 그런 삼각김밥이나 또 뭐 2, 3,000원 하는 김밥을 먹다가 또 어떤 날은 또 좀 비싼 거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뭐 한 13,000원짜리 정도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부티크 음식점은 13,000원 정도 되는 그런 음식점이다. 그래서 9,000원부터 한 13,000원, 14,000원대 가격대의 음식들은 다 1인당 가격입니다. 다 부티크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티크가 뜨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한 끼를 먹어도 좀 맛있는 걸 먹고 싶다라고 하는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있는 그런 것들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수요가 부티크의 첫 번째 이제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는 이 부티크를 대부분 부티크라고 하면 작은 거, 아주 좁은 매장, 작은 매장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런 아주 넓은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좁은 데서 이렇게 어깨를 맞닿으면서 조명도 야리까리한 조명도 아늑하고 이런 곳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싱글족 많잖아요. 그렇죠? 외롭잖아요. 그리고 핵가족이에요. 엄마가 일을 하고 있어요. 아빠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교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살맛대고 얼굴 마주보면서 하는 이런 어떤 따뜻함, 사랑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음식점을 찾더라도 부티크 음식점, 작고 개성 있는 음식점에 가서 따뜻함, 정감 어린 그 오프라인 아날로그의 그런 어떤 따뜻함도 느끼고 싶어하고 또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업을 어딘가 찍어서 올리기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좋은 그런 곳이 부티크 샵이기 때문에 부티크 점포 여러분 한번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의 전략에 꼭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는 이제 인건비 상승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2020년 얼마죠? 8,590원대이네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소폭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이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착한 점포의 몰락, 뭐 이런 무시무시한 용어가 지금 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식을 좋아하는데요. 한식을 즐기던 그 착한 음식점들이 싸그리 한 곳만 남기고 다 문 닫았어요. 최근에. 정말 갈 곳이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 인건비 올랐는데 음식 가격 조금 올렸더니 손님 팍 떨어지는 거죠.
다 그래서 문 닫았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이 착한 음식들 몰락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그분들이 몰락하는 게 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음에 한번 착한 음식들 몰락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뭐 키오스크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직원들의 인력의 어떤 효율을 올리거나 또 가족 창업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제가 꼭 한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건비 이슈는 대응 전략이 없냐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 인건비라는 키워드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 영상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 가성비 고깃집입니다. 지난해 2019년에 가장 떴던 업종 손꼽아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제 경우에는 명륜 진사갈비라든지 또는 조선 화로집이라든지 이차돌 같은 거 정말 창업도 많이 했고요. 또 고객들도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뭐 일부에 대해서는 명륜 진사갈비 같은 경우 너무 이제 과감한 마케팅으로 좀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처음 나온 고기는 괜찮은데 두 번째 고기는 정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가성비 있는 저가 고깃집은 없어질 트렌드가 아니에요. 이건 뭐 불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창업시장을 지켜보면 항상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트렌드다. 근데 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트렌드 중에 누가 과연 후루꾸고 누가 과연 진짜냐 이런 거를 이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또 어떤 업종에 대해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점들은 제가 가봤더니 상당히 정말 가성비도 있고 가심비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이런 브랜드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제 저가 그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치 선정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선정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이 가성비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없어질 트렌드는 아니라고 보는 게 일단 사람들 만나면 가장 좋은 것이 음식 먹어야 되죠. 어울려서 고기 집에서는 잘 구워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고기도 배달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배달은 음식점에 가서 직접 그 참숯에 구워 먹는 그 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오프라인 업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 닫는 것들도 많이 있긴 하죠. 하지만 이 트렌드는 계속 고한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고깃집 할 때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특히 이제 점심 전략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점심 메뉴를 어떻게 개발할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는 한 가지만 최고로 잘하는 한식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미역국 전문점 같은 거 하나 들고 싶어요. 사실 미역국을 우리가 음식점에서 그렇게 전문점에서 먹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상당히 이제 오복미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시작을 해서 서울까지 진출을 하고 뭐 점포 숫자가 많이 나갈 이런 업종들은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잘하는 것들이. 하지만 정말로 알차게 매출도 높고 잘하고 있고 또 요즘은 뭐 또 아류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유사 브랜드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음식점들이 한 가지만 잘하는 한식점들이 뜰 수밖에 없는 게 한식은 여러 가지를 잘하기는 참 힘듭니다. 한정식 집은 그러려면 이제 또 인건비가 올라가고 가격을 비싸게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곳은 안 간다라는 거죠. 약간 김영란법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이 김영란법은 여전히 이제 실효성이 있고요. 그래서 뭐 술도 한 잔 즐기고 또는 아니면 밥으로 먹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뭐 9,000원에서 한 23,000원대 이게 넘어가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가격 안에서 메뉴를 구성하고 또 손님들한테 확실하게 전문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잘하는 그런 어떤 한식집이 되어야 되고 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잘하는 음식으로서 집에서는 할 수 없거나 또는 이제 아주 전문성이 있고 어떤 이슈가 있는 그런 업종이라면 상당히 전망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하는 한식집 어떻게 메뉴 폭을 구성을 할 것이고 보조 메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사이드 메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 한 가지만 잘하는 이것을 몇 가지로 버저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잘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성공하는 그런 외식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메스티지한 분식입니다. 메스티지한 분식이라고 하는 게 분식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이게 전문점이었어요. 근데 가격이 조금 낮아져서 분식에 가까운 전문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그냥 이것저것 다 먹는 종합 음식점은 이제 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는 종합 음식점, 음식백화점 같은 분식집은 결국은 전부 다 CK에서 만들어진 레토르트 제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인건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문점인데 분식이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좀 비싸지만 전문점보다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한 그런 이제 메스티지한 분식점들이 지금 현재 많이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 뜰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파스타 한 가지만 하는데 가격이 전문 이탈리안 레스토랑보다는 저렴하지만 분식집보다는 비싼데 종류는 좀 괜찮고 또는 돈가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갈국수도 마찬가지죠. 뭐 또 다른 모밀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역의 메스티지한 분식 반드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10가지 제가 키워드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청 통계 자료 보면 양식이 장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밀레니얼 세대들이 아무래도 한식도 좋아하지만 엄마가 맛있는 한식을 안 해주니까 바깥에 가서 한식도 많이 먹지만 또 양식에도 친숙한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식도 눈여겨봐야 될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2020년을 뜨겁게 달굴 외식 분야의 트렌드 키워드들을 가지고 업종도 선택하시고 또 기존의 음식점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것들을 잘 응용해서 전략을 짜신다면 2020년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